네, 방역 패스가 면제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업황이 좀 나아질 건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영업자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힘들다는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3월에 종료를 할 예정이었던 금융지원 한 차례 더 연장해 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2020년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었죠.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경제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면서 2020년 4월부터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 피해를 입증을 하면은 만약에 만기에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했던 차주의 경우에는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을 해주고요. 원금이나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차주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조금 천천히 갚도록 한 조치입니다. 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대출이 된 겁니까? 정부 자료가 작년 11월 말 기준이어서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수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은 약 258조 원, 원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13조 8천억 원, 이자 갚는 것을 유예한 규모는 약 2,354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원래 이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아니면 유예 이거 조치를 종료하려고 하다가 다시 연장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이 금융지원 조치가 이제 연장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연장은 벌써 네 번째입니다. 사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에 이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 피해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지원을 멈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회 추경 상황도 금융지원을 연장하게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두고 얼마를 지원할지 대치를 하다가 결국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국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이런 국회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사정이 다 각기 다르실 거고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그리고 상환 유예 중에서도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상환 유예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지금 경영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에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을 하면 약 6개월치 이자를 미룰 수 있는데요. 제가 금융위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한 사업장당 6개월치 이자 평균 약 1,300만 원 규모를 상환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정이 참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되는데 원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시중은행에서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룬 건수는 총 27,052건, 총액으로는 9조 3,044억 원 규모였습니다. 즉 시중은행에서 원금 상환을 미루신 분들이 평균 3억 4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금융지원을 그런데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아까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를 원칙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연착륙 방안을 내놓기는 했었는데요. 이는 주로 상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융지원이라는 게 대출을 이제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연착륙 방안들을 이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상환을 이제 해나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금융기관에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대출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예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부여를 해서 길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차주가 빚을 조기에 갚을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최종 상환 방법과 기간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차주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아, 최대한 신용 불량에 빠지는 분들을 구제하겠다.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조치들인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도 대출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게가 정말 어렵다든지 손님이 정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드립니까? 예, 기존에도 부채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곳에 이제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신속 채무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50% 감면해 주던 것을 이제 좀 차등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10%포인트 더 이자율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채권이 부실해지면 이제 추신기관으로 이제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곳으로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제 인수를 해서 조금 더 차주가 상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다들 자영업자들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방안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번 3차 토론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각 당 후보들이 입을 모아서 금융지원 재연장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27일 유세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하고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신용 사면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추경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기왕 결정이 되는 거면 좀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